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과연 나한테 진심일까? 사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가진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돼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을 주었는가? 오늘 저희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관점을 통해서요. 그 초대장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초대장 없이 주변만 맴돌게 하는 신호는 대체 어떤 것들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낮은 등급을 매겼다. 이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뭘까요?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남자는 가볍게 생각하는 여자에게 결코 자신의 진짜 세상을 공유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진짜 세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사는 동네나 직업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 진짜 세상을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기둥은 사회적 인맥,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계망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들처럼 그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돈 문제는 어떤지, 5년 뒤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같은 삶의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는 그런 예쁜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 그 자체를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둥들을 당신에게 공개하고 연결시켜준다는 건 당신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 기둥들을 철저하게 숨긴다. 그럼 당신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일 뿐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둘이 연인처럼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할 건 다 하는데 이상하게 몇 달이 지나도 그 사람 친구나 지인은 그림자도 본 적이 없는 경우예요. 흔한 상황이죠.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만났는데 정작 자기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못 껴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내가 낯가릴까 봐 배려해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벽이 느껴졌다고요. 걔네 좀 별로야. 시끄럽기만 하고 우리끼리 노는 게 훨씬 더 좋잖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배려심이 깊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자료는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아주 계산적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인 귀찮음입니다. 만약 당신을 자기 친구들한테 전부 소개했는데 나중에 헤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친구들한테 일일이 걔랑 헤어졌어, 설명해야 하죠. 왜 헤어졌냐, 잘해주지 그랬냐 이런 온갖 질문과 위로를 받아야 하죠. 그 감정 소모와 부수적인 설명 과정 전체가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애초에 내 세상에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내보낼 때의 번거로움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자료는 이걸 평판 리스크 관리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만약에 안 좋게 끝났을 때 상대방이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내 사회적 평판에 흠집이 가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당신과의 관계를 자신의 사회적 테두리 완전히 바깥에 있는 고립된 섬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솔직히 좀 소름이 돋네요. 관계를 시작하면서부터 손절할 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는 행동 하나에 그렇게까지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행동이 지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때 그 이면의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한두 번 약속이 엇갈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걸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피한다면 본인의 더 깊은 속사정,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이나 미래 계획 같은 건 더더욱 공유하지 않겠네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신호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공유하지 않는 태도죠. 자료에 따르면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해요. 나 지금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바꿔볼까 해.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군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운전석 옆자리에 당신을 태우겠다는 신뢰의 표현이고요.
하지만 가벼운 관계에서는 이 모든 걸 그냥 뭉뚱그려 버리는군요.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사업해. IT 쪽 일이야.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회사 이름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절대 공유하지 않고요. 자료는 이런 행동을 아주 강한 표현으로 철벽이라고 정의하더군요. 말 그대로 벽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철벽의 목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철벽은 그냥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짜 목적은 내 인생에 대해 당신이 왈가부할 건덕지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숨겨진 의도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내 수입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문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비판하거나 걱정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여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관계의 주도권과 심리적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죠. 당신은 그냥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잠시 타고 가는 손님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비밀이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관계의 권력 구조와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냥 성격이나 기질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전부 의도적인 철벽으로 보는 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덧붙여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죠. 관계 초반 서로를 알아가는 탐색기에는 누구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회사에서의 고민을 다 털어놓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호들은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패턴이 중요하다. 만난 지 수개월 혹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그의 세상 밖에서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 하나 모르고 그의 직장 동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그의 미래 계획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이 신호들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성격이 아니라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네요. 만약 그렇다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뭔가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의 진지한 파트너가 아닌 유시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라고요. 이 표현이 다소 거칠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감정적인 희망 회로를 걷어내고 눈앞에 보이는 행동의 패턴을 직시하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한 관계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달콤한 말이나 일시적인 친절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 그 대신 그 사람이 당신을 자신의 삶 속으로 얼만큼 깊이 들여보내고 있는가, 즉 행동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조언이네요. 오늘 우리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관계의 신호를 해석한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세상, 즉 사회적 관계와 구체적인 현실을 기꺼이 공유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주장,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관계를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당신의 경험과 주변의 관계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